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새벽 2시 정도에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엔 새벽 2시 정도에 올리는데 어저께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까 6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제가 방송을 전날 방송 12시에 캡처해갖고 올릴 때만 해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가가 최고치를 급등을 하고 인플레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0.7% 다우존스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그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정강 후약이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시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겠다. 그래서 어쨌든 유가와 알루미늄이 현재 최고가, 연중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주들 그리고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휴장 이후기 때문에 또 사거래일 동안 또 휴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금요일과의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7시 20분입니다. 오늘도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결과 그리고 지표, 강세 섹터, 관련주, 급등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장이 좋지는 않았죠. 목요일에는 장이 반등, 기술적 반등장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금요일은 뭐 보합세 정도 그리고 전체 종목들 중에서는 반 정도가 하락하는 장이었는데 여전히 조정장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홍준표 씨 관련된 주죠. 한국주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5%에서 20%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H이노행 같은 경우는 머크사 관련된 주죠. 보면은 금요일날 시가가 2%에서 시작을 해서 11%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 오후 늦게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3%에서 시작해서 23%. 바른손은 장초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보면 5%에서 시작해서 28%. TBC도 3%에서 시작해서 23%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한번 저가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저가에 매수했다고 단톡방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저가가 7%, 고가가 3%,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우리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리비안 관련된 주들 보면은 1%에서 시작해서 8%, 일성건설, 홍준표 관련된 주죠. 이재명 씨 관련된 주죠. 보면은 0%에서 시작해서 8%. 이렇게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도 뭐 사실은 상승장으로 볼 수는 없는 시그널이고 내년 정도의 상승장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남은 12월 달까지는 하락장 내지는 보합장 또는 코스피 2800에서 3000 사이에 박스권을 예상하는 추세가 좀 많은 상황 중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개별주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저평가 우량주들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홍준표 씨 관련된 주 같은 경우는 정강 후약으로 장초에 강하다가 이제 좀 흘러내리는 경향이 좀 있었고 그거보단 이재명 씨 관련된 주나 오후장에서는 윤석열 씨 관련된 주가 급등을 해서 상한가 종목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선 인물주는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는 이재명 씨로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물론 이낙연 씨가 불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그리고 윤석열 씨나 홍준표 씨 관련된 주는 이제 어쨌든 야당 쪽에서는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흐름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은 뭐 인물주가 제가 끝났단 말은 벌써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거는 과대낙폭에 따른 그냥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 관련된 주만 해도 애니능률 이런 데는요 거의 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 7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했는데 이제 24%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고점에 물린 분들은 사실 24% 상승을 했어도 아무런 손실 회복이 거의 뭐 미미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물주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렇게 리비안 관련된 주라든지 최근에 뭐 현대위아나 이런 곳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전장 부품 쪽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우신 시스템, 우리산업, 그다음에 뭐 대원화성, 에코캡, 대유에이텍, 뭐 세원 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큰 상승, 금요일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씨 관련된 주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거의 끝물이다. 그래서 다 윗꼬리를 또 달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약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최근에 4개월 동안 강한 배터리 소재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좀 전에 보면은 위에 윗꼬리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차트를 봐도, 차트를 굳이 보지 않아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윗꼬리 달렸죠. 윗꼬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정강후약이죠. 약한 모습으로 전환을 했다는 데가 안 좋은 시그널이고, 반대로 이쪽에는 오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승하는 곳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도 하나의 섹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빠르게 주요 지표, 지금 7시 벌써 40분 됐기 때문에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는 1297명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는 가장 낮은 수치인데 참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라이브로 봐도 한 1300명 내외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1차 접종 77%, 2차 접종은 이제 60%가 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스터샷도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뭐 3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2022년 1분기가 기대되는 그런 실적 개선주, 당연히 위드 코로나 주가 주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최근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소폭 하락은 했지만 그런 것들은 개별 악재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 여전히 펜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랜드도 좋고요, 파라다이스도 좋고, 소비재 쪽 제가 어저께 좀 정리해드린 저평가 우량주 그 식품주 쪽도 괜찮고, 어쨌든 그런 종들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고 이런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런 종목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이 0.7%, 0.6% 하락 마감을 했다는 부분은 좀 아쉽고, 그나마 어제 항생지수가 한 1.9% 큰 상승을 했고, 니케이 지수도 1.6% 정도 상승을 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7% 하락. 제가 어제 방송했을 때는 보합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인플레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항상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총의 20%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기 때문이고, 그동안은 그 몇십 년 동안은 그 두 종목이 어느 정도 지수를 좀 지탱해줬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는 상태. 아무래도 JP모건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고, 내년 초까지는 반도체가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주라든지 뭐 최근에 강했었던 뭐 현대차, 현대위아 같은 전장 부품들이 그나마 그 지수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지수를 좀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 또 보합 마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보합세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1.6%,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원달러 환율도 연중 최고치, 1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이 우리나라에 외화가 들어오는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저해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 지수도 이렇게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은 시그널. 천연가스도 뭐 이렇게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연중 거의 최고치에 이르고 있고, 유가가 가장 높은 지금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에너지가 오른다는 건 좋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고, 그런 것들은 소비 위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글로벌 악재도 그렇고요. 환율도 높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10월, 11월에는 항상 반복되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뭐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공매도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3분기 실적 시즌에 조금 다가오는 것들,
그다음 개별주들이죠. 개별주들이고 그다음에 9월 수출입 동향이 좀 잘 나온 거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올해만 해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고 물론 3 월부터는 쪼금 뭐 횡보장 정도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3,300을 찍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깐 뭐 지금 현재 한 10%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한 2,98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10%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은 건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름폭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조정이 당연히 기간 조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주식을 뭐 어플을 꺼놔라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그 안에서도 제가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에 정리해 드렸던 종목들이 다 5%에서 20% 가까이 급등을 한 것처럼 분명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있지만 확실히 확률은 상승장일 때보다는 떨어진다라는 건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는 기사도 한번 체크하고 가실게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이 얘기도 좀 체크해 볼 만하죠. 과거에는 에너지 비용이 높고 빠른 증가가 경기 침체를 촉발시켰고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CNBC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것들은 투심에 하락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제 또 악재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성장률 추정치를 4.4%에서 4%로 낮췄고 21년도 추정치 역시 5.6%로 한 단계 낮췄다는 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기도 해서 지금 어제자로 우리나라 또 원화로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세 최근에 한 5거래일 동안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증시에는 또 좀 하나의 또 리스크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올해 2월, 3월 그때쯤에도 많이 자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가상화폐 쪽으로 그런 뭐 악재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주요 뉴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 에너지주들이 관련된 주들을 그래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뭐 정유주가 올랐다고 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이런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천연가스 급등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인 이런 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주들이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정유 쪽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뭐 최근에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좀 하락은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석유 관련된 주들이 장초에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제로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유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오히려 차트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차트상으로는 현재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꺾이고 정배열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급등까지는 하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외가 자체는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곳들은 단일가가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높죠.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최고가라는 좀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뭐 남선 알루미늄, 삼화 알루미늄, 조미 알루미늄, PJ 메탈과 같은 알루미늄 가격에 따른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던 올해 굉장히 급등세가 있었던 종목들이죠. 그나마 그 중에서는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정배열 차트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고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진 상태였고요. 삼화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뭐 PJ 메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렇게 지지선을 좀 버텨주고 있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런 쪽이 조금 더 뭐 거래량만 좀 받쳐주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재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기사인데 11일자 기사죠. 연기금이 이런 반도체를 많이 팔고 정유주라든지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주, 그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 현대중공업 같은 이번에 다시 재상장한 종목들을 많이 샀다라는 내용도 좀 뭐 유의미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써 있는 것처럼 대한항공, S-오일 같은 곳들도 많이 연기금이 사들이고 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장기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그널인데
뭐 대한항공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근에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걱정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 위드 코로나 주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도 점점 매수를 뭐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을 올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권에서는 뭐 이재명 씨가 간신히 한 50.3% 정도였나요? 그렇게 이제 1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뭐 이낙연 씨 쪽에서 뭐 그런 유투표 관련해서 이렇게 좀 뭐 문제 제기는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인물주를 그래도 며칠이라도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았죠. 왜냐면 사실은 이재명 씨로 1위가 확정이 된다면 이낙연 씨 관련된 주들 폭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여지를 남겼다는 거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인물주들은 대부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MSCI 편입 이제 11월 편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뭐 LNF 확정적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LNF하고 FNF가 이제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제 목요일에는 또 LNF가 그런 여파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반도체 소부장 쪽은 여전히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조금 분할 매수하는 것들도 그 대신에 정배열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매수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 SE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좀 거론이 됐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현재 거의 그래도 유력하다고 거론되는 거는 LNF하고 패션 기업인 FMF 그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시간에 리포트들 중에서는 특별히 뭐 새로 올라온 건 없어서 보시면은 어저께 제가 그 리포트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거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가 괜찮다는 얘기죠. 뭐 하이브는 좀 대형주고 요번에 실적이 물론 사상 최대치긴 하지만 그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보다는 좀 중형주인 이런 뭐 SM이라든지 JYP, YG 쪽을 좀 더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뭐 안 좋다는 오히려 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뭐 셀트리온은 아직도 제약을 들고 있지만 여전히 뭐 실적 부진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따른 주가 하락도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풍산이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이런 데 다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좀 볼만한 거는 이제 세아베스텔 정도가 되겠네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치주 중심으로 다시 소폭은 좀 하락하지, 그러니까 좀 그 성장 동력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런 가치주, 그러니까 그 성장주보다는 이런 가치주 중에서도 뭐 그 9월 달이 좋았었던 철강이나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죠. 경기 방어주 쪽이나. 그리고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어제자 리포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은행, 에너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는 3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이제 2,800에서 3,000까지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한동안 한 2, 3개월 정도는 그 정도 추세에서 유지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내가 가진 종목들이 하락을 하냐 이런 것보다는 개별주들은 개별 호재 또 3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지수장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배열이면서 그리고 강세 섹터이고 실적이 개선되는 것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은 그래도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상승률 30위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이날은 확실히 이재명 씨 관련된 주, 그러니까 여권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 씨 관련된 주, 야권의 대표 주자인 윤석열 씨 관련된 주가 상당히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한참 대선주 많이 말씀드릴 때가 6월, 7월 달 이럴 때인데 이럴 때는 이런 개속성이 있는 차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이 추천도 드리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특히나 인물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데 거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소폭 하락한 것뿐이지 이게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니까 추세가 전환되려면 엄청난 호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재료들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경선이 점차 뭐 한 명으로 좁혀지고 네 명으로 좁혀지고 이럼에 따라서 사실은 긴장감도 떨어지고 기사 양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재료로서의 가치를 점점 잃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위, 2위는 뭐 이렇게 차지를 했고요. 대선주가 차지를 했고 3위는 여전히 최근에 강한 리비안 관련된 주면서도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인 DA 테크놀로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들 중에서도 소형주죠. FNC 엔터테인먼트 여기도 좀 체크해 볼 만하고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도 미디어주, 콘텐츠주, 엔터주가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여기도 이재명 씨 관련된 주가 두 개가 있고 GSE도 뭐 여러 번 소개했었던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상승 수혜주고 그다음에 물류자동화에 따른 뭐 이런 것들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현대무벡스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도 뭐 몇 번 설명드렸던 수소 관련된 주죠. 그리고 SL 자동차 부품, 화신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 소형주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덕성도 윤석열 씨 관련된 주, 뭐 세미시스코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에디슨 모터스가 그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TSI 같은 것도 리비안 관련된 주 전장 부품 쪽으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쇼박스도 최근에 너무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금요일 날 들어 올리는 오징어 게임은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흐름이 이어지겠죠. 하지만 이제 점점 확률은 떨어진다. 왜냐면 지난주 2주 동안 워낙 강세였잖아요. 상한가도 여러 종목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도 정리할 때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석성 AT, 기능성 소재.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실적 시즌에는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에이텍 TN이라든지 뭐 서현 다 이렇게 대선주였고 현대오토에버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대형주들 중에선 좀 끼가 있는 것들이에요. 현대위아나 현대오토에버. 하지만 최근에 물론 뭐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이런 미국의 전기차 관련된 주들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다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 강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역배열 차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단 아랫단에 있는 현대위아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eGMP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뭐 물론 당연히 상승하는 거든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거는 지수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지만 이게 계속성이 있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승을 하면은 수익 실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처럼 작년처럼 우리가 오른다고 해서 내가 뭐 20% 30%까지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 상승을 하면은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고 다시 뭐 조금 하락하면 매수를 하더라도 그 전략이 현재 상황에서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SET 같은 경우는 이제 원희룡 씨가 지금 4위로 올라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지만 대선주 자체가 이제 좀 약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점점 왜냐면 이제 대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약세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하다. 아무리 신규 주자라고 해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는 추천은 좀 대선주는 가급적이면 좀 안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솔트룩스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로 상승한 것. 근데 무상증자 이슈 치고는 상승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그만큼 장 자체가 좀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선주들이 강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이제 대선주보다는 이쪽에서는 리비안 관련된 주나 자동차 전장 부품 소형주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들 중에서 뭐 이렇게 앞부 상위권에 있는 것들, 뭐 우리산업에서부터 세원 정도, 동양 피스톤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다 소형주고 전장 부품 최근에 강한 전장 부품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차트 괜찮은 것들 중심으로 정배열이고 5일선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쪽도 마찬가지죠. 화신이나 뭐 세미스코, 코롱 플라스틱 같은 최근에도 계속 강했던 흐름들 보이는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이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뭐 너무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네. CJV 같은 경우도 정비열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런 것들도 한 두세 달 정도 생각하시면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뭐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매수하기 괜찮은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도 여전히 메타버스 같이 다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메타버스 쪽에서는 뭐 최근에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엔터주들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SM, JYP, YG 엔터, 그다음에 소형주인 FNC 엔터,
뭐 큐브 엔터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를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뭐 또 다른 악재죠. 또 다른 악재고, 그렇다고 장기 악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오늘 내일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악재고, 미증시가 하락을 했다. 하락 마감해서 한국 증시도 오늘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역배열이고 반대 매매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 매매에 물론 처하신 분들은 상당히 악재지만 어떻게 보면 신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 매매로 장초에 어느 정도 급락을 한 이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종목의 신용잔고를 털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종목 자체에는 단기 악재는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왜냐하면 신용 악성 물량들을 좀 털어냈잖아요. 털어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어, 측면이 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오늘은 아무래도 강세 섹터가 에너지나 자동차 쪽, 그다음에 여전히 최근에 강한 미디어 엔터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배열이면서 3분기 실적 시즌 수혜주들, 그다음에 단기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좋지 않잖아요. 지수가 좋지 않고 장이 뭐 하락장이냐 뭐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이런 것들은 테마주 개별주의 성공 확률도 낮추기 때문에 항상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과 분명히 다르고 올해 지금 7, 8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장이 올라올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에는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고 계속 뭐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인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